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직 형사로서 수많은 사건 현장을 누비며 인간의 추악한 본성과 마주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가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하다 못해 기괴한 사건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도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2026년 5월 5일, 모두가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광주의 한 대로변에서 17살의 꽃다운 나이,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고등학교 2학년 이채온 양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단지 밤늦게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을 뿐인데 아무런 죄도 없는 평범한 여고생이 왜 이런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어야 했을까요? 범인의 실명은 장윤기, 올해 23살의 남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동기, 묻지마 살인이 아닙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썩어 문드러진 왜곡된 성인식과 복수심, 그리고 범행 이후 벌어진 믿기 힘든 은폐 시도까지 파면파수로 경악스러운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사건의 실체를 차근차근 그리고 날카롭게 밝혀보시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신속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2026년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6차선 대로변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이채온 양은 친구들과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뒤따라온 장윤기가 채원 양을 붙잡고 목을 조르며 흉기로 목 부위를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이때 채원 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한 남학생이 도와주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윤기는 뻔뻔하게도 여학생이 다쳤으니 119에 신고해달라며 목격자 행세를 했고 남학생이 전화를 걸며 방심한 틈을 타 그의 왼쪽 목 부위까지 흉기로 찔렀습니다. 남학생은 중상을 입었고 채원 양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고 경찰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용의 차량을 추적해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장윤기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이 심각해 사흘 만에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죠. 여기까지가 언론에 보도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의 보안 수사가 이어지면서 장윤기가 당초 주장했던 우발적 범행을 완전히 뒤집는 추악한 진실들과 사법 방해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죠. 범인 장윤기는 평소 주변인들에게 조용하고 착실하며 식당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던 평범한 청년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늘 나오는 단골 멘트죠. 평소엔 조용했다. 잠깐만요. 평소에 조용하고 갈등이 없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량하다는 뜻입니까? 그건 우리들의 심각한 인지적 오류이자 착각입니다. 평범하다는 건 단지 피상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진짜 장윤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실 장윤기는 이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이틀 전인 5월 3일 이미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였습니다. 장윤기는 일방적인 연락과 미행을 일삼다가 고백을 거절당하자 5월 3일 새벽 2시쯤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시간 동안 그녀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유유히 빠져나온 뒤 A씨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걸 알게 되자 격분해서 A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장윤기는 생활용품점에 가서 미끄럼 방지 운동용 장갑과 40cm 길이의 요리용 C칼, 과도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미끄럼 방지 장갑과 칼 2자루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증거입니다. 다행히 배회하던 장윤기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신변 보호를 받으며 이사를 가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경찰이 장윤기에게 경고 문자를 보내자 그는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하천에 던져버리고 공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 2자루를 든 채 무려 30시간 동안 A씨의 집 주변을 차로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밤늦게 혼자 걸어가는 17살 채원양을 발견하고 표적을 바꾼 겁니다. 형사로서 생각해보면 장윤기는 이미 살인이라는 폭력적 충동에 완벽히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목표였던 A씨를 찾지 못해 분노가 극에 달하자 자기 눈에 띈 무고한 약자를 대상을 삼아 그 잔혹한 욕구를 배설한 것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결과 장윤기는 채원양을 무려 1km나 미행했고 뒷좌석 문은 미리 열어두어 납치까지 시도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하려다 동반 자살하려 했다며 우발성을 주장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된 성범죄 목적의 계획 살인이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범행 직후 장윤기의 행적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남학생까지 찌른 놈이 곧바로 인근 공원에 차와 흉기를 벌인 뒤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무인 세탁소였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방금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걸음걸이가 태연하고 여유롭습니다. 그곳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정수기 물로 손을 씻으며 누워서 빨래를 기다렸습니다. 왜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무인 세탁소로 갔을까요? 대다수 사용자가 이용하는 세탁기라 혈흔이 발견되더라도 오염이나 변명의 여지를 남기려는 아주 치밀한 계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윤기가 숨어든 곳은 비어있는 원룸이었는데 하필이면 스토킹 피해자 A씨의 집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범행을 이어가려 했던 소름 돋는 대목이죠. 우연히 너무 많이 겹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검찰이 장윤기의 성적 동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훼손된 리얼도를 압수하러 원룸에 다시 갔을 때 그 증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누가 치웠을까요? 바로 장윤기의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장경감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직전 근무지가 바로 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였습니다. 아들이 어디 사는지 알려준 것도 동료 경찰관이었고 아버지는 아들의 성범죄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원룸의 짐을 싹 정리하고 리얼도를 없앴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들이 학창시절 쓰던 과거 휴대전화 여러 대를 전남의 한 임시거처에서 수거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현장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은 납치도구로 의심되는 50cm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돌려줬으며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19 감사기를 넘어선 명백한 사법 방해이자 증거인멸 범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동료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살인마의 증거인멸을 도운 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사이코패스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장윤기의 과거를 파헤쳐보니 작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여중생의 신체 부위를 7차례나 불법 촬영한 전적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왜곡된 성인지 체계와 약자만을 노리는 범죄성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던 괴물입니다. 만약 이번에 초동수사에서 차량을 빨리 발견해 잡지 못했다면 장윤기는 연쇄살인마가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잔인한 범죄자 때문에 평생 남을 돕는 응급구조사가 되겠다며 밤늦도록 불을 밝히던 17살 소녀의 미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자식의 시신을 가슴에 묻은 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언론을 찾아다니며 눈물의 공개 청원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가해자 가족은 경찰 조직의 힘을 빌려 증거를 인멸할 때 피해자 가족은 아무런 전담 안내자도 없이 고립되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장윤기 사건을 다루면서
전직 형사로서, 그리고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고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성 대신 권력을 이용해 죄를 덮으려 한다면 그 사회의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사법부는 이 잔혹한 살인마 장윤기, 그리고 증거를 인멸한 그 부친과 부패한 경찰관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여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합니다. 숨진 이채원 양의 숭고한 꿈과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을 감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2의 채원 양을 막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